자, 오늘은 르노 조에 시승하고 있습니다. 조의 전기차인데요. 뭐 이미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의 어떤 디자인이나 계략적인 데이터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 같은 디자인인데 앞뒤 보면은 LED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헤드램프도 그렇고 방향지시 앞뒤에 전부 다 LED고, 특히 뒤에는 이렇게 흐르는 타입이에요. 이거를 뭐 브랜드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긴 한데 외관에도 신경을 좀 쓰긴 했어요. 근데 실내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외관은 좀 이게 두꺼운 조약돌 느낌이라 그렇게 제 스타일의 디자인은 아닌데, 실내는 확실히 뭐 지금 XM3나 캡처 이런 차랑 비슷한 패밀리룩 가지고 있고, 디지털 계기판이나 여기 세로형 이 디스플레이도 사실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또 내비게이션 보기엔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좋고, 공조기를 요즘 또 터치 안에 넣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 르노 삼성도 약간 그럴 뻔 했는데 밖에 다 빼놔서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실내의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서울부터 한 왕복 600km 정도 되는 구간에 시승을 하는데요. 조에라는 차가 사실 인증받은 거리가 309km예요. 간당간당합니다. 시승하다 보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적인 주행보다는 좀 전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600km를 다 타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감 자체는 닛산 리프랑 거의 비슷합니다. 주행 감각도 꽤나 매끄러운 편이고, 승차감 면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다른 경쟁 모델들이랑 경쟁하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최고 속도까지 올려봤는데 그때의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모터의 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차의 안정성 자체가 고속에서 좋은 편이라 사실 보기에는 되게 기우뚱기우뚱 할 것 같고 껑충한 어떤 좀 두꺼운 조약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고속에서 달려보니까 고속 안정성은 꽤나 좋더라. 그리고 핸들링 느낌 자체도 직관적인 편이고, 무게중심이 낮은 배터리 전기차답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시티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충전 없이, 추가 충전 없이 한 번에 갔었고, 그리고도 이제 몇십 킬로가 남아서 한 35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전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급가속 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같은 봄철에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350km 이상은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전비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요런 날씨 좋은 환경에서는 공인받은 것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그치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 마음속의 불안감입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들은 휴게소에 어차피 장거리 가면 들리니까 그때 뭐 한 30분씩 충전하고 아니면 밥 먹을 때 충전하면 되지 않냐.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게 내가 충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 차가 주행거리 한 500km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얘기가 달라집니다. 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니는 거랑, 일단 충전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시간 남으니까 하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봤을 때 주행감, 승차감, 뭐 차체 크기 대비 실내 공간, 물론 앞좌석 기준입니다. 뒷좌석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뭐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가장 매력적인 낮은 가격, 시작 가격이 보조금 받은 뭐 2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니까 이 차는 수입차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309km, 공인 309km, 그리고 실제로도 뭐 350km 정도를 간다라고 보면 이 차를 가지고 멀리 떠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충전소가 있느냐, 완속 충전기나 급속 충전기가 집 주차장에 있냐, 집 앞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승을 많이 해봤고 집 바로 근처에 급속 충전기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 주차장이 아니면 굉장히 번거롭고 정말 힘듭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되면은 점점 더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유무 한번 확인하시고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주행 패턴, 내가 이거를 출퇴근 때 쓸 건지 주말 나들이로 쓸 건지 장거리를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는 좋아요. 탔을 때 좋은데 제가 또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단점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뒷좌석 공간이에요. 뒷좌석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실내 공간 자체가 좁은 건 아니에요. 이 앞좌석은 널찍해요. 물론 여기 동승석 발 왼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불편하긴 한데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뒷좌석은 일단은 시트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컴팩트카들은 시트의 두께를 줄여가지고 뒷좌석 공간을 늘리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쉐보레 볼트 EV나 아니면 BMW i3 이런 모델들 보면은 시트가 정말 얇아요. 그 얇은 시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5cm에서 10cm에 가까운 뒷공간을 마련을 해줍니다. 근데 이 차는 시트가 굉장히 두껍고 또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뒤에 앉으면은 앞에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뒷좌석에 타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뒷좌석에 들어간 편의 장비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USB 포트만 유일하게 2개가 있고 뒷좌석에 열선이나 어떤 다른 기타 장비들은 없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도 없고 그런 점에서는 다분히 유럽차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 컵홀더가 아예 없습니다. 앞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가운데 하나, 옆에 있는 것들은 또 조그만 것밖에 못 넣으니까 컵홀더가 부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또 실내인데 실내 내장재 품질?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센터 암레스트 쪽에 있는 안쪽 플라스틱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도 움직여지는,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싼 제품을 써달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 차니까.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플라스틱 자체의 품질은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가죽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의 품질을 좀 높여달라. 실내 내장재 뿐만 아니라 트렁크 내장재 쪽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떨그럭 거리고 모양이 딱 맞질 않아요. 딱 들어맞질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실내 내장재랑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미러 시야예요. 이거는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좌측 미러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 구매하면 저는 좌측 미러를 광각 미러로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에 부분만 광각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미러가 굉장히 왜곡이 심해 보입니다. 왜냐면 저 점선 안쪽으로는 이 미러가 그냥 왜곡이 없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확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광각인 미러를 쓰는 게 오히려 왜곡이 좀 덜하고 그럴 텐데 많은 수입사에서 저런 미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 미러 시야는 조금 단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트의 높낮이 조절은 안 되고요. 앞뒤 그리고 틸트 이런 기능들은 되는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굉장히 높게 떠 있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페달은 또 약간 위에서 눌러밟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승용이 아니라 약간 상용스러운 이 페달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기능은 또 이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서 조절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이 발목의 각도 같은 게 썩 좋진 않아요. 시트를 뒤로 좀 빼고 앉아서 약간 승용차처럼 발을 쭉 뻗고선 페달을 밟으면 그럼 스티어링 휠이 안 답니다. 제가 팔이 그렇게 짧은 사람도 아닌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차들, 특히 르노가 많이 썼던 이 돌리는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한번 조정해 놓으면은 바꿀 일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편의성 면에선. 마지막 단점은 ADAS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그 다음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랑 이야기를 해주는 요 정도 기능이 전부예요. 이렇게 5가지 단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차 자체는 나름 실용적으로 그리고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 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가지 편의성 문제나 뒷좌석에 가족을 태울 때 이런 때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 EV는 414km를 가는데 얘는 309km잖아요 이런 몇몇 가지 단점들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차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꼭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